자, 이번 시간은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좀 순서를 제가 바꿔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도시개발 채권 얘기가 먼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수용 보상금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 이걸 우리가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에서는 3개 정도, 최대 4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발행이라고 해서 돈 빌리는 겁니다.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라는 사람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지자체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우리 앞 시간에 논의했던 주제랑 같이 연계가 되죠. 지자체 돈 얘기 나오게 되면 어떻다? 지자체 돈 얘기는 무조건 행안부 장관, 절대 기재부 장관 아니고, 여기서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도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나중에 주택법에 가서 보게 되면 주택상환사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는요, 특이하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주택과 관련됐으니까 소관사무가 바로 국토부 장관이 되겠고,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 뭐야? 바로 돈 빌리는 거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도지사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때 이율이라고 하는 거, 바로 시도지사 조례로 정하되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전통적으로 출제된 이슈, 바로 자 발행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장관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장관 이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기재부 장관 또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트릭을 쓸 수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출제 이슈 행안부 장관의 승인. 두 번째 포인트가 상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환 관련해서는 상환 기간이라고, 국가 지자체가 지금 돈을 빌렸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자 이게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팔아가지고 다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기간이라는 것은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숫자 5년부터 10년, 이걸 갖고 3년, 10년, 2년, 10년 이렇게 트릭을 계속 쓰고 있고, 27회 때는 요걸 가지고 2년, 10년에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상환 기간의 의미 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까지 다 해서 돈 걷어들인 다음에 갚아야 되니까 5년부터 10년. 최근에 제일 유력한 지문이 중도 상환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포인트고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또는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앞에 내용 보시면 안 돼. 초과매입, 차과매입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돼.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잘못 산 경우가 있거든, 또는 더 많이 산 경우가 있거든. 내용 보지 마시고 중도 상환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이한 거죠. 우리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지문 짧아서 항상 툭툭 던져주는 지문에 전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문제 지문에서 모를 얘기가 한두 개 뜬다? 전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모르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전제가 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채권 다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5년부터 10년. 세 번째,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이게 주요 이슈. 그 외 사이드 지문으로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내다 보면은 자, 한 4년 동안 연속 내더라도 다 답을 다르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뒤를 보시라. 중도 상환 이런 것들 절대 앞에 사연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차고 매입이 한번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자 초과 매입 이런 게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외워서는 전혀 가치가 없고요. 그래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되는 것이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개념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자료에 수용 등이라는 타이틀로 토지상환 채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용에 관한 주제를 담아놨습니다. 근데 교재를 구성할 때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출제 이슈가 돼. 그래서 민간시행자 관련해서는 출제 쟁점이 없고요.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거. 근데 공공시행자가 누가 있어서 지자체, 지방공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어떻다?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땅을 강제로 뺏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행자는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 어떻다? 바로 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지문 안 나와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아까 우리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했는데 나머지 애들은 이름이 너무 길어. 원래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져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출제자들이 귀찮으니까 지자체, 지방공사 짧으니까 얘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 지방공사 동의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비슷한 개념이 도시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했던 거 도시군객시설 사업의 시행자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도 어떻다?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 구조로 수용권 행사함에 있어서 지자체, 지방공사인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어떻다고요? 동의 없이도 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검토해야 될 게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의미가 이런 식이야. 자, 지금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아까 도시개발 채권도 발행하고 돈을 바리바리 쌓아 모았어. 그런데 뭐라고요? 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을 함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토지 소유자 같은 시행자의 경우 다 지급 보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같은 시행자는 어떻다? 지급 보증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공공시행자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자체, 지방공사 동의 없이도 뭘 할 수 있다? 수용 등을 할 수가 있다. 지자체, 지방공사 보증 없이도 뭘 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공공시행자에 관한 부분, 동의 없이도 수용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보증 없이도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없이 공공기관은 뭐야? 없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토지 상환 채권 수용 관련해서 공공시행자. 그 밑에 여러분 자료에는 민간시행자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를 담아놨는데 읽어보지도 마세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동의 없이, 보증 없이, 동의 없이, 보증 없이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동의 없이, 보증 없이 얼마나 믿을 만하면 어떻다? 이런저런 과정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지자체, 지방공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 등에 관한 쟁점. 그 외 토지상환 채권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는데 답이 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3분의 2라고 그랬다, 3분의 1이라고 그랬다가 하여튼 별 개소리 하는데 답이 안 돼.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옳게 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주제 미리 답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도 다 발행한다. 상환 관련해서 5년부터 10년까지 범주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또는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주요 쟁점이 되게 될 테고, 수용하고 지금 토지 상환 채권을 묶어서 가야 되는데 수용 관련해서 지자체, 지방공사 동의 없이도 뭘 할 수 있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관련해서 보증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자체, 지방공사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중간에 선수금 이런 것들 토시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는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요행수를 바라지 마실 거. 답이 되는 주제 다 유형화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시 세 개 쟁점. 먼저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도시
개발 채권이라는 거 발행해서 돈 모았습니다. 그 돈 등을 가지고 수용 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는 굳이 동의 없이도 수용 등을 할 수가 있다. 면적을 소유하지 않고도 수용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조성될 토지 건축물로 주는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 지자체 지방공사는 보증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예비 과정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논의할 것이 공급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 원형지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고 하고요. 또 하나가 조성토지의 공급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원형지 겁나 어렵습니다. 원형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런 식이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자 완성이 되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원형지. 완성된 토지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조성토지라고 정의합니다. 다시요.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완벽하게 구획 정리하고 밑에 각종 기반시설 다 설치하고 이런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조성토지. 완성되지 않고 큰 도로 한두 개 뽑아놓은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원형지. 그래서 원형지의 개념은 원래 이런 식이야. 원래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수용의 과정은 평당 200의 사업 시행자, 토지공사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동산 학교에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이런 공공토지의 비축된 토지의 관리는 누가? 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 이런 게 학계면서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29회 때 이 비축된 공공토지 지자체가 관리함으로 이미 틀렸습니다. 지자체가 사실 수용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땅 샀다고 뭐 어쩌려고 바빠 죽겠는데 아까 우리가 공공시행자는 누구한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설계와 공사와 분양 등을 대행케 할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 냈더니만 신도시 만들라고 부서 보내놓고 10년 동안 신도시 만들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공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그림을 잡아야 되는데 원형제 출발점은 지자체나 국가한테 땅 팔아먹을 때 이때 마진 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공장용지나 학교용지도 원형제로 공급하는 특수한 경우가 세종시 사건 때문에 터지게 되긴 하는데 일단은 원형지 관련해서 최대 얼마? 3분의 1까지 공급한다. 근데 아마 여러분 자료는 빼버렸을 거예요. 중요치 않아서. 들어가 있구나. 근데 의미 없어요. 이걸 4분의 1, 5분의 1, 2분의 1 별소리 다는데 답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원형지는 겁나 싸게 분양한다. 이게 포인트야. 원형지는 어떻다? 겁나 싸게 분양한다. 겁나 싼 가격이 뭐냐? 거기다 이름을 써놨다. 제가 감비라고 써놨죠? 감정가 플러스 어떻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원형지도 조금 공사합니다. 그 공사 비용은 어떻다? 같이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액이라고 돼 있죠.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액이라고 돼 있어. 그게 뭔 소리냐면 이 시기야. 이 시기 개발 구역 지정했을 때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수용할 때 그 금액이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까 5년부터 10년 사이 안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다.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 자, 거기다 조금 큰 도로 한두 개 설치한다. 그 공사비를 더한 금액, 이걸 뭐라 부른다? 바로 원형지 공급 가격. 자, 원형지 뜨게 되면 겁나 싼 가격. 뭐가 된다?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야? 또 마이너스 아니야? 유책에 낼 게 없으니까 또 마이너스 이지랄 할 수 있다고.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현장에서 그거를 당해봐. 나중에 피를 토할 일이야. 물론 이제 합격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함정을 팠든 말았든 그냥 나는 증 땄으면 그걸로 족하지. 뭐 사람이 시험 낼 때 함정을 팔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결국 안정은 개새끼 소새끼들 그냥 이걸 문제로 이따위로 문제를 내고 지랄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 그렇게 판결합니다. 그럼 니들이 출제하던가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미리 말씀드릴게요. 복수정답이지 뭔 이런 것들은 거의 인정 안 됩니다. 가끔 인정이 될 때는 딱 한 가지야. 너무 합격자 수가 작았을 때. 완전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복수정답이 한두 문제 인정이 됐었는데 그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복수정답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야. 세법에서 하나 인정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인정 안 해도 돼.
너무 유치한 문제인데 그걸 갖고 무슨 복종답을 인정해. 그런 식으로 쳐버리면 50문제, 60문제 다 인정해야 돼. 근데 이게 보니까 애들이 대가리를 굴리는 거야. 합격률이 어떻게 20%가 안 되면 또 데모들하고 지랄이야.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데모의 역사가 있거든. 15회 시험에서 0.4% 합격률이 나왔을 때 전국에 뜻있는 우국 지사들이 나서서 자 국토부 장관 나와 자 죽여버릴 거야 해서 그때 제가 그 강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학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머리 깎을 사람을 구한대. 강사 중에서 총대를 메고 머리 깎을 사람을 구한대. 근데 그때 파마를 바로 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다 이거. 내 머리는 지금 이제 겨우 파마기가 살짝 풀려가지고 겨우 이거 만들었는데 무슨 대가리를 깎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세럼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가 대박 쳤어요. 왜? 몇몇 강사가 머리를 깎았거든.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은 누구다? 세럼학원이다. 이게 소문이 쫙 퍼졌어. 그래서 세럼학원이 대박을 터뜨렸어. 모질이들도 이런 모질이들이 없어.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때는 이제 15-1 시험에서는 한글께나 읽는 사람은 다 증을 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 된 분들이 15회 시험에 지쳐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 시험을 보나 봐라. 더러워서 안 한다 라고 했던 분 15년 만에 다시 학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약이 바짝바짝 오르거든. 15-1 때 시험만 보면 다 합격했다고 거의. 그 정도로 문제를 유치차량됐어. 그때 나왔던 것이 내는 방식이 뭐라고요? 감정가를 뺀 금액. 감정가에서 공사비를 뺀 금액. 이렇게 유치하게 뽑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감비라고 하고 두 번째 출제 이슈 외우셔야 돼요.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전매할 수 있다. 누가?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중간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외우셔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원형제는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어떻다? 전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외울 게 뭐라고요? 국가지자체 점점점 끄트머리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얘가 설마 땅 가지고 땅 투기하겠냐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매각할 수 있다. 원래 법조문은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의 경우 원형지 뭐 쫙 기간 나와. 그 필요 없고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돼 있고요. 중간에 뭐 5년, 10년 이런 거 나와 있죠? 앞에가 5년, 뒤에가 10년입니다. 혹시 미친놈들은 괄호 넣기 문제 5년, 10년 물어볼 수 있거든. 근데 그 내용을 보지 말고 앞에가 5년, 뒤에가 10년 나와 있죠? 중간에 앞에가 5년 나와 있고 뒤에가 몇 년? 10년. 이건 이제 한 번만 눈에 딱 봐두면 나중에 엽기적인 문제 구성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이제 하나 보셨고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급 중에 첫 번째 포인트, 완성 안 된 토지 분양하는 걸 뭐라고 한다? 원형지의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머지 완성된 토지의 분양, 이걸 우리가 조성 토지의 공급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원래 자 원형지 공급, 자 조성 토지 공급 가격은 받을 돈 다 받습니다. 이걸 감정가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요약집 만들면서 업그레이드 했고요. 별 의미는 없고, 이때 감정가는 뭐냐면 이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다음에 이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 감정가니까 아까 저거 원형지 할 때 그 감정가랑 전혀 의미가 틀린 거야. 신도시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의 감정가. 자, 출제 포인트 25회 때인가 24회 때 엽기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외우셔야겠죠? 감정가 이하로 어떻다? 공급할 수 있다. 감정가 이하로. 원칙은 뭐가 되는데? 감정가가 되는데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구성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렇습니다. 한 번 나왔던 감정가의 정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 이걸 한 번 냈는데 이건 썩 좋은 문제 아니고, 지금에 와서는 포인트가 뭐가 된다? 바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어떻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을 위한 조성토지, 공공청사, 임대주택, 시장 필요한가요? 시장 필요하지. 신도시 만드는 시장이 없어봐 뒤지지.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하면 버스 정류장 생각하지만 없어 보이니까 자동차 정류장은 고속터미널,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의료시설, 병원 있어야 되죠?
항상 병원 있어야 되는 신도시 만들었을 때 지금 신도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용도로 누가 쓰겠다라고 하면 다 좀 싸게 분양할 수 있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연 보지 마시라고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테니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문제 구성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이 싸움 붙여버립니다. 24회 때인가는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이래서 틀리게 뽑았는데 별 쟁점 안 돼. 자, 일단 조성토지 관련해서는 기본이 감정가가 될 텐데 감정가 이하로 얻어다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요렇게 하나 그림을 보고요. 두 번째 공급 방법이라는 게 출제 포인트. 자, 그래서 추첨 나와 있죠. 추첨. 자, 원칙은 경쟁 입찰에 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원칙은 안 나와. 그래서 시험 지문에 점점점은 경쟁 입찰하면 틀린 거야. 점점점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추첨이거나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추첨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야. 추첨에 의할 수도 있다.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수의 계약 관련한 점점점은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만 없으면 택지와 공장 용지만 없으면 어떻다? 옳은 편이 된다. 이런 얘기야. 제가 OX 표시를 안 해놨어.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택지와 공장 용지를 써놓고 자 수의계획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럼 틀린 편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 택지 공장 용지를 제외한 것을 가지고 수의계획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외울 것은 자, 추첨 택지와 공장 용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해서 자, 보니까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공 택지 나와 있죠? 330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 이거 어떻다? 수의계획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추첨이라고 하는 개념, 추첨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 택지와 공장 용지는 큰 마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도시 만들었는데 아파트가 없어버리면 유령도시, 공장이 없게 되면 배드타운. 그래서 배드타운, 유령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얘를 크게 마진을 남기지 않겠다. 이런 취지. 원래는 이제 땅 사겠다는 놈들한테 어떻다? 경쟁 입찰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자, 택지와 공장 용지는 어떻다? 이때는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해서 나중에 공공택지의 의미는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가리켜서 공공택지라고 주택부 파트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성토지 완성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감정가 다만 점점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공급 방법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때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택지와 공장 용지는 어떻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가냐? 공급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모르는 경우일 수 있다면 어떻다?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여기서 최근 문제에서 점점점에서 택지 공장 용지 아니었었는데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냈던 적도 있습니다.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었던 주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보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들어갑니다.